안녕하세요, 구토대장입니다. 오늘 조금 색다른 컨텐츠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현실 결혼인데요. 저희 직장에는 결혼을 준비 중인 30대 초반 남자분들이 무려 3명이나 있어요. 이 친구들과 요즘 점심을 먹다 보면 나누는 대부분의 주제가 결혼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질문하죠. 형 결혼 과연 행복한 거예요? 국대님 결혼하면 괜찮아요? 정말 제 자유가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다가 아무래도 제가 이런 돈, 재테크, 부동산 이쪽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결혼하면 돈 모을 수 있었어요? 아니면은 결혼하면 부자는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들을 저희가 많이 해요. 그래도 제가 나름의 결혼의 유경험자, 또 나름의 육아 5년 차거든요. 그것도 아들 쌍둥이 아빠로서 이 친구들한테 저희 현실 경험 노하우들을 좀 많이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여자친구한테도 얘기했고 또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좋다.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 컨텐츠 내용의 목적을 정확하게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빨리 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고요. 제 채널 성격에 맞춰서 결혼과 돈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이런 고민들을 하는 순간 이거는 그냥 망해요. 왜 망하냐?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암흑이기 때문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결혼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맨날 물어봐도 결혼해서 둘이 열심히 일하고 알뜰살뜰 모으면 잘 살 수 있지, 이런 답변들, 애매한 답변들이 나오죠. 아마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도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질문을 바꿔야 되냐? 이렇게 바꿔야 되죠.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하고도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무엇이 바뀐지 좀 아시겠나요? 작은 차이 같지만은 돈을 모으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더 버는 것에 집중을 한다. 이게 차이인 거죠. 저는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작은 차이 같지만은 정말 큰 차이라고 느꼈어요. 아마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사람들 대부분의 연령층이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일 거예요. 이런 분들이 돈을 모으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저축이겠죠. 저축. 저 역시 그랬고 저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축을 하려면 또 뭘 해야 되죠? 네, 맞아요. 절약을 해야 되죠. 근데 사회 초년생이 연봉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평균적으로 아무리 줄여도 저축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자주 온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아이들 육아까지 하다 보면 돈이 들어갈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더 줄여야 된다, 더 절약해야 된다. 이거는 자기 자신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배우자도 스트레스 받고 그거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절약과 저축 이건 물론 기본적으로 했었고요. 이것보다는 더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것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제 일과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제 일과표인데요. 하루 일과가 이랬어요. 6시부터 일어나서 이제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시에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출근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엄청 씻고 빨리 준비해서 나가는 거죠. 나가고 비몽사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8시부터 계속 일을 해요. 저는 무슨 일을 했었냐면 수영 강사랑 수영 코치 일을 했었어요. 예전에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수영 강사, 수영 코치 일을 했었는데 8시부터 5시까지는 일반적인 수영 강습을 하고요. 그리고 5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는 선수들을 지도했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했냐? 아무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거의 12시간 이상을 회사에 머물렀던 거죠. 어떨 때는 햇빛을 잘 못 볼 때도 있었어요. 수영장 내에서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12시간 정도 일을 쭉 하고 이제 집에 가면 바로 뭐가 있냐면
우리 쌍둥이 아이들이 이제 아빠를 기다리고 있죠. 아내가 열심히 육아를 하고 있고 저도 바로 투입돼야 됐었거든요. 바로 투입돼서 아이들 씻기고 그 다음에 아이들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냥 집 정리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10시 또는 늦으면 막 11시에도 들어갔었어요. 그렇게 해서 11시에 들어가면 이제 육퇴를 하는 거죠. 육퇴를 하면 정말 그때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잠은 오는데 또 내가 또 공부해야 될 건 있고 또 작업해야 될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 시간을 좀 투입을 해야지만 이게 제가 발전이 있다 보니까는 정말 눈을 비비면서 일어났었거든요.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서 깨역깨역 나왔어요. 네, 깨역깨역 나와서 제가 했던 행동 그게 뭐였을까요? 제가 나머지 잠을 줄여가면서 했었던 행동이 바로 부업이었던 거죠. 이게 거의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반복됐던 삶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는 또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그렇게 해서 거의 벌었던 돈이 초입 연봉 정도밖에 안 됐어요. 대기업 초입 연봉 정도. 근데 제 목표는 부자였거든요. 뭐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갖는. 근데 이 부업을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상황.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기본적으로 고정비와 두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결혼이 어떤 것 같나요? 똑같지 않나요? 정말 나한테 이 결혼은 악순환의 연속이구나. 일하고 육아하고 일하고 그러면 정말 이게 어떻게 자기 삶을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돈은 또 계속 부족해. 제가 아까 전에 뭘 했다 그랬죠? 부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부업. 일과표를 보면 이 시간 안에서 부업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거짓말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부업을 했어요. 그 부업이 뭐냐면 바로 투자이죠. 투자.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투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모으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은 정말 결혼 생활은 뭔가 암흑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더 이상 줄일 수도 없고 아이들한테 먹는 것조차 제가 더 못 사주는 아빠가 되기 싫어서 정말 이렇게 모으는 것들을 보다도 더 버는 것에 집중하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더 벌자라고 생각했었던 것을 느끼게 해준 바로 인생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예요. 이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건 뭐 내돈내산이니까 이것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렇게 1, 2편 저는 이거를 정말 여러 번 봤거든요. 많이 해줬죠. 여러 번 봤는데 여기 2편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현금 흐름 4분면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 보이시죠? 현금 흐름 4분면을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 책에서는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을 3번, 4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사업가와 투자자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지만 가장 부자가 빠르게 된다. 돈을 빨리 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저에게 사업이라는 것은 너무 조금 그때 당시에는 너무 막연했고 뭐 지금이야 스마트 스토어다, 뭐 온라인 쇼핑이다 이런 것들이 많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조차를 못했어요. 뭐 유형의 무언가를 차리고 뭐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그래야지만 사업이 되는 줄 알았고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조금 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뭐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고 그냥 생각을 이렇게 단언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 고민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오른쪽 편에 구토대장의 현금 흐름 4분면을 만들게 됩니다. 일단은 저는 근로자니까 근로자는 계속 해야 된다. 여기서 안 하면은 저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투자자의 삶을 살았던 거죠.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조금 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 미리 해봤던 사람들을 좀 찾아다녔어요. 부동산 스터디 모임 통해서 뭐 근로자이면서 투자를 병행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만났고 같이 공부했고 뭐 유대감도 계속 만들어 나갔죠. 그렇게 해서 뭐 몇 개월, 뭐 몇 년 정도 이렇게 지나 보니까는 그분들의 자산의 상승 속도가 정말 빠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되는구나.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본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도 자고 있어요. 근데 계속 돈은 벌리고 있는 거죠. 돈나무의 열매는 계속 열리고 있었던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정말 큰 장점이고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곧바로 따라한 거죠. 제게 놓여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최소한 근로자이면서 최대한적인 투자를 같이 병행을 했고요.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한 게 아니라 이렇게 버는데, 근데 그 버는 것이 제가 부업을 하지만 제가 자면서도 어떤 일을 하면서도 다른 데 가고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육아를 하면서도 돈이 벌리게끔 해야 됐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 그래도 이제 나름의 수도권에서 30평대 집을 가졌고요. 또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개의 일꾼들을 이렇게 좀 잘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더 나은 삶, 미래가 밝은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론은 이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결혼을 하면 돈을 모으기가 쉽지는 사실 않아요. 이거는 정말 팩트예요. 아이를 가지면 어떨까요? 더더욱 힘들겠죠. 정말 아이를 저는 쌍둥이를 갖고 나서는 여러 정부에서 주는 돈이 있지만 기저귀 값도 정말 만만치가 않고 분유 값도 정말 만만치가 않고 정말 돈 들어갈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아뒀던 돈을 계속 어떻게 보면 까먹었던 거죠. 버는 소득은 일정하고 나가는 돈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윤택한 삶, 좀 편안한 삶을 포기해야 되냐,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저처럼 무언가 하나만 더 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에서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더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령 저처럼 부동산 투자일 수도 있고 이런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를 한 가지라도 더 할 때, 그거를 시스템화적으로 만들어 갈 때, 아까 전에 그 결혼을 하고도, 제일 첫 번째 질문 있죠. 결혼을 하고도 행복할 수 있냐, 부자가 될 수 있냐, 그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못 찾았을 뿐인 것 같아요. 저는 저에게 맞는 방법을 찾았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다면 미래가 그냥 막연한 삶, 이렇게 막혀있는 삶, 희망이 없는 삶이 아니라 조금 더 미래에는 장밋빛 미래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